having May June 1st, 2021 읽기혁명 페이지 256쪽 사례 행운의 사나이 호주의 소프트트랙 선수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 좋은 선수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었다.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 출전했을 때 그는 선두그룹의 반 바퀴 정도 뒤처진 상태였다. 그런데 유력 우승 후보들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넘어지면서 멀리 떨어져 꼴찌로 달리던 그가 그 모두를 제치고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후일 행운의 역설로 불리게 된 승리였다. 브래드버리가 행운을 만난 것은 결승뿐만 아니었다. 2차전에서도 먼저 들어온 선수가 실격 판정을 받는 바람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앞서던 선수 3명이 모두 넘어져 버렸다. 덕분에 그는 어부지리로 결승에 올라가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는 험난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었다.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5시간씩 주 6회 훈련을 받아 해왔다. 게다가 이전에 출전한 올림픽들은 불운의 연속이었다. 주목받던 1994년에는 1000m 경기 예선에서 탈락했고 1998년 대회에서는 올림픽을 이틀 남기고 식중독에 걸렸다. 2000년에는 묵부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 은퇴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브래드버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결승전이 시작된 지 1분 30초가 될 때까지도 내가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행운을 얻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꾸준히 노력했다는 사실도 알아주기 바란다. 이 금메달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다. 소제목 29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 페이지 258쪽 행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으니 씁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해빙을 알기 전 노트북을 사기 위해 전자제품 매장에 간 적이 있었다. 물건을 고르는데 매장 직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신용카드를 만드시면 노트북 가격에서 15만 원을 빼드려요. 신청서 몇 장만 쓰시면 돼요. 할인이라고 그 단어에 귀가 팔랑거렸다. 15만 원씩이나 100만 원 넘게 쓰게 될 생각에 기분이 별로였는데 마침 잘 됐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내 앞에 기나긴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먼저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설명을 몇 차례 반복하는데 10분이 걸렸다. 다음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일로 20분을 썼다. 그리고 매장에서 할 일 없이 30분 동안을 기다린 다음 나는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고객님, 신용 정보가 줘야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기관에 전화해서 의료보험 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해요. 슬슬 짜증이 밀려왔다. 하라는 것이 왜 이리 많아.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할인을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었다. 기다린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기관에 전화를 걸고 서류 요청을 하는데 또 한참 시간을 썼다. 매장 직원의 솔깃한 제안을 들은 뒤 1시간 30분이 흘렀고 결국 나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도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해서 오늘은 카드 발급이 힘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이제까지 실컷 기다리게 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정가를 다 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필요한 노트북은 사지도 못하다니 비참한 기분이었다. 빈손으로 매장을 나오는데 온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넌 시간을 당부해도 돼. 돈이 없잖아. 15만 원을 할인받으려고 싶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기다려야지. 씁쓸했던 그 경험을 털어놓으며 서연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서연이 흑갈색 머리카락을 귀 뒤로 설정 당겼다. 그 손길을 따라 진주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 느낌에 답이 있네요. 홍 기자님은 스스로에게 1시간 반 내내 나는 지금 돈이 없다를 입력하고 계셨던 셈이에요. 그 말에 자동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할인 한번 받겠다고 제 자신에게 없음을 입력한 셈이에요. 물론 15만 원이 적지 않은 액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부정적인 감정만 꼈나 봐요. 그때 저는 할인 제한을 거부하고 해빙 신호등을 썼어야 했어요. 초록불을 확인하고 기분 좋게 샀더라면 더 좋은 기회를 끌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문한 애프터눈 티 세트가 나왔다. 3단 트레이에 에, 3단 트레이에 스, 스, 스론, 스콘과 샌드위치, 타르트와 머핀이 올려져 있었다. 크랜베리가 박힌 스콘에는 갓 구워진 듯 고소한 향기가 풍겼다. 망고와 귤이 가득히 올라간 타르트를 보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나는 훈제 연어가 올라간 카나페 하나를 얼른 입에 넣은 뒤 그 맛을 음미해 보았다. 맛있어요. 서윤은 행복해하는 내 표정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은 뒤 설명을 계속 이어갔다. 행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죠. 여기 올림픽 펜시 결승전에 두 선수가 출전했어요. 한 선수는 세계 30위였다가 최근 10위까지 올라왔죠. 한때 세계 3위였던 상대 선수는 지금 하락세에 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시 TV에서는 브라질 라우 올림픽이 한창이었다. 서연의 말을 들으니 며칠 전 열린 펜싱 결승전이 떠올랐다. 세계 21위인 한국인 선수가 3위를 기록하던 헝가리 선수를 꺾은 경기였다. 10대 14로 뒤지던 한국 선수가 음, 순식간에 5점을 따내며 15대 14로 게임을 뒤집은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메달을 딴 선수는 부상 탓에 1년 가까이 연습을 중단해야 했다. 그가 부상에서 회복한 것은 올림픽이 6개월 남은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실력을 상승시킨 결과 그 선수는 자신의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나는 이렇게 답했다. 올라오는 기사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감안하면 순위가 낮더라도 상승세에 있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면 그런 선수들이 이변을 일으키더라고요. 맞아요. 기세. 행운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행운아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면 누구든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상승세라는 말에서 보이듯 운의 흐름을 탄 선수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뒤처져 있었더라도 이 흐름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해요.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셈이니 노력에 비해 몇 배의 가속이 붙거든요. 부자가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의 흐름을 탄다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서윤이 해준 설명을 듣자 소위 성공한 부자들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비슷한 답을 내놓았다.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얼마 전 읽은 신문 기사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운을 성경 비결로 꼽았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3대 성공 요소로 운, 든, 근을 언급했다. 운이 좋고 고지식하며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운이 좋고 고지식하며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포브스의 400대 부호 중 하나이자 석유 재벌 레이디 헌츠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운과 지능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나는 언제나 운을 택할 것이다. 행동 경제학 창시자 데니얼 카네만도 비슷한 말을 했다. 성공은 재능과 운으로 결정된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제가 만난 부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행운의 흐름을 타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하면 저도 그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크루즈 코치. 기세. 행운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 행운아예요. 그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셈이니 노력에 비해 몇 배의 가속이 붙거든요.
부자가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의 흐름을 탄다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소제목 30. 무의식은 알고 있다. 음. 늦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햇살은 짙은 오렌지 빛으로 변해갔다. 행운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홍 기자님도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숲을 걷다 갈림길을 만났다고 해보죠. 여기에서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돼요. 그중 하나는 부자가 되는 길, 하나는 지금과 비슷하게 사는 길, 마지막 하나는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할게요. 다만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어느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뜻한 빛을 감싼 듯 서연이 부드럽게 손을 펼치고 말했다. 저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앞에 가상의 길들이 열려져 있는 모습을.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홍 기자님,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부자로 가는 길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 번 길을 선택하면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다음 길이, 갈린 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건지요? 네, 그것은 운명의 법칙이에요. 다음 선택의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이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고 보면 인생은 진짜 선택의 과정이다. 누구나 여러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하며 삶을 이어간다. 나 역시 전공과 직장을 선택했고 결혼할 남자를 선택했으며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선택의 과정이 과연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과 맞닿아 있을까? 여기에까지 생각이 이르자 서연이 질문에 선뜻 이런 어떤 대답도 하기 어려웠다. 음, 부자로 가는 길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감이 예, 오지 않네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에요. 나는 그 길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답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는 잘 떠오르지 않는 게 맞거든요. 서인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음.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무의식은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될 만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어요. 실제로 무의식은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될 만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어요. 서윤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후 나는 무의식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심리학 잡지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무의식은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믿음과 두려움, 태도의 원천을 뜻한다. 무의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믿음과 두려움, 태도의 원천을 말한다. 무의식을 바다에 떠 있는 빙산에 비유한다면 물 위로 보이는 작은 조각의 의식, 물 아래에 감춰져 있는 거대한 부분이 어, 무의식인 셈이다. 심리학자들은 여러 저서를 통해 무의식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융은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밝히며 우리의 무의식이 한 개인의 경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말하며 우리의 무의식이 한 개인의 경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에리히 프롬은 자신의 저서 잃어버린 언어에서 어, 꿈을 통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지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꿈을 통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지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세기 심리학 대가로 불리는 밀턴 에릭슨도 이렇게 말했다. 개인들은 무의식 속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것을 알지 못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 개인들은 무의식 속에 음, 개인들은 무의식 속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것을 알지 못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서윤에게 되물었다. 그러면 제 무의식이 부자가 되는 길을 알고 있다는 뜻인지요? 음. 칼 융이 창시한 분석 심리학 중심 개념.
개인 무의식 중 분석 심리학. 개인 무의식 중 인류학 역사의 문화를 통해 공유된 정신적 어, 자료의 저장소를 말한다. 융은 집단 무의식을 인류에게 전해지는 잠재적 의미의 저장고라고 보았으며 개인이 세계를 경험하는 소질, 경향성이라고 정의했다. 네,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어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죠.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죠. 운의 세계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기예보와 달라요.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죠.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죠. 우리는 무의식 속에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무의식에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서연의 말을 듣자 잘 익은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마음이 넉넉하고 뿌듯해졌다.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내 볼을 어루만지는 듯도 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황금빛 물결 한가운데 행운의 여신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들려주는 행운의 비밀이 궁금해 몸을 고추 세우고 바짝 다가앉았다. 그로즈 코우츠.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죠. 운의 세계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기예보와 달라요.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죠. 음. 우리는 무의식에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오늘은 2021년 6월 1일 아침 페이지 269쪽까지 읽었습니다.